정 선생님, 제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 나이에 맞는 운동이 따로 있나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과 달리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에 매일 찾아오시는 60대 분들, 그리고 그 이상 연령대의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며칠 전 저희 병원에 오신 67세 김순희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순희 씨는 은퇴 후 갑자기 건강에 관심이 생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처럼 격렬한 테니스와 등산을 하다가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겼죠. 노년에 운동을 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 전문의사 정기섭입니다. 오늘 제가 4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확인한 60세 이상 노년기에 가장 효과적인 5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하신다면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비싼 운동기구 없이도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75세인 저도 현재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 덕분에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어쩌면 가장 과소평가된 운동일지도 모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으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죠. 제 환자 중 65세 박명자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운동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그녀에게 매일 30분씩 걷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했지만 3개월 후 그녀는 하루 45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심폐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걷기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편안한 걷기용 신발을 신으세요. 발바닥 아치를 잘 지지해주는 신발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세에 주의하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15에서 20m 앞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은 목과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셋째, 속도보다는 지속 시간에 중점을 두세요. 처음에는 10분씩 하루 3번으로 나눠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 30분에서 45분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제가 70세 때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잠시 걷기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중 걷기를 통해 관절 부담을 줄이면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죠. 물속에서 걷는 것은 관절에 충격이 거의 없으면서도 물의 저항으로 인해 근력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우울증 감소, 스트레스 해소, 수면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걷기를 권장합니다. 도시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노년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제 환자 중 68세 이정희 씨는 심한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녀에게 수영을 권했더니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수영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니어 전용 수영 시간을 알려드리고 설득한 끝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절 통증이 크게 줄었고 체중도 5kg 감량했으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영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수영이 노년기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육상에서 하는 운동의 경우 체중이 관절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만 물속에서는 체중의 약 90%가 지지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 안전합니다. 둘째, 물의 저항은 자연스러운 근력 운동 효과를 줍니다. 수영을 하면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되므로 균형 잡힌 근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심폐기능 향상에 탁월합니다. 규칙적인 호흡과 함께하는 수영은 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수영을 시작하실 때 주의할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긴 거리를 수영하려 하지 마시고 5에서 10분씩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또한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수중 걷기나 아쿠아로빅 같은 다른 수중 운동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저 역시 일주일에 2번은 꼭 수영을 합니다. 과거에는 천식으로 고생했지만 규칙적인 수영 덕분에 호흡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요즘은 30분 정도 천천히 수영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요가입니다. 요가는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닌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종합적인 운동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 최병철 씨는 은퇴 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시니어 요가 클래스를 추천했죠. 처음에는 요가는 여성들이 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한번 체험해보고 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개월 후 최 씨는 수면제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유연성이 개선되었으며 만성적인 허리 통증도 감소했습니다. 그는 요가를 시작한 후 정신적으로도 더 평온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에 요가가 특히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연성 향상에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는데 요가는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합니다. 둘째, 균형 감각을 발달시킵니다. 노년기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가의 다양한 자세들은 신체의 균형 감각을 키워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직결됩니다. 셋째, 심신의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요가의 호흡법과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정서적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요가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노년층을 위한 클래스나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일반 요가 클래스는 노년층에게 너무 강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요가, 의자 요가, 젠틀 요가 등의 프로그램이 적합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70세에 처음 요가를 시작했을 때 무리하게 자세를 취하다가 경미한 근육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는 항상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며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15분간의 간단한 요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가의 좋은 점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온라인 요가 클래스나 영상도 많이 있으니 처음에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익숙해지면 집에서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저강도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노년층은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력 유지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 환자 중 66세 정영호 씨는 은퇴 후 급격히 근육량이 감소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피로를 느끼고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그에게 가벼운 아령과 저항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정 씨는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손자를 안아줄 때도 더 이상 등이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혈당 조절도 개선되었는데 이는 근육이 포도당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기 근력 운동의 핵심은 저강도와 꾸준함입니다. 무거운 중량으로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강도 근력 운동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육량 감소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대사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처입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노년기 근력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상체 운동입니다. 여성의 경우 0.51kg, 남성의 경우 12kg의 아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밴드를 이용한 다리 근력 운동,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 벽에 기대어 하는 팔굽혀 펴기, 발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저도 일주일에 3회 20분에서 30분씩 근력 운동을 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무릎 통증이 악화될까 두려웠지만 오히려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관절 안정성이 높아져 통증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력 운동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워밍업을 하고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동작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탁구와 같은 라켓 스포츠, 댄스, 게이트볼 등이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김만수 씨는 초기 치매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노인복지관에 탁구 동아리 활동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탁구냐며 거부감을 보였지만 한번 시도해 보라고 설득했죠. 놀랍게도 6개월 후 그의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개선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가족들이 보고했습니다. 김 씨는 탁구가 이렇게 재미있는 운동인지 몰랐어요. 공을 치려면 집중해야 하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해서 머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운동이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지 기능 감퇴를 늦출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동작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운동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둘째, 사회적 교류를 촉진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활동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운동과 인지적 자극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시간 효율성이 높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뇌 활성화 운동 탁구, 게이트볼, 댄스, 배드민턴입니다. 저는 주 1회 지역 노인 탁구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을 제대로 치지 못해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꽤 실력이 늘어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탁구는 짧은 시간 내에 집중력, 반응 속도, 협응력을 모두 훈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탁구가 부담스럽다면 앉아서 하는 탁구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댄스도 격렬한 것보다는 시니어 라인 댄스나 실버 댄스 같은 프로그램이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60대 이상 노년기에 추천하는 5가지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운동들을 실제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63세 이명숙 씨는 선생님,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매일 모든 운동을 다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갑자기 모든 운동을 시작하면 지속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주간 운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걷기 30분, 간단한 근력 운동 15분, 화요일 수영이나 수중 운동 30분, 수요일 걷기 30분, 요가 20분, 목요일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요가, 금요일 탁구나 다른 뇌 활성화 운동 40분, 토요일 걷기 30분, 간단한 근력 운동 15분, 일요일 가족과 함께하는 가벼운 활동 또는 휴식입니다. 이명숙 씨는 이 계획을 6개월간 따랐고 그 결과 체중 3kg 감량, 혈압 안정화, 그리고 무엇보다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점진적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주 2에서 3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5에서 10분간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관절을 부드럽게 돌리고 근육을 가볍게 늘려주는 동작이 좋습니다. 운동 중에는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한계를 넘어서는 운동은 노년기에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또한 10분 정도의 정리 스트레칭으로 근육통을 예방하세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70세부터 이러한 복합적인 운동 계획을 실천했을 때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 후 근육통이 심했죠.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 운동 루틴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노년기 운동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운동은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정호 씨는 건강해지기 위해 젊은 시절처럼 매일 5km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주 만에 심한 무릎 통증으로 내원했고 MRI 결과 연골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는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 운동의 함정입니다. 젊었을 때 하던 운동을 같은 강도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운동 시 피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리기, 점프, 높은 강도의 에어로빅 같은 고강도 충격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테니스, 축구 등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많기 때문에 관절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셋째, 척추 압박이나 탈장의 위험이 있는 무거운 중량 들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시작하는 운동은 근육 손상이나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 만보 걷기 같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과도한 목표 설정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박정호 씨에게는 달리기 대신 걷기와 수중 운동을 권했고 6개월 후 그의 무릎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건강해지기 위한 운동과 몸을 망가뜨리는 운동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에는 반드시 자신의 기저질환을 고려한 운동 선택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갑자기 강한 힘을 쓰는 운동은 피하고 리듬감 있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함께 하지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발 상태를 자주 확인하세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충격이 적은 수영, 요가 등이 좋습니다. 낙상 예방에 특히 주의하세요. 관절염이 있는 분은 수중 운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통증이 있는 날에는 운동 강도를 줄이세요.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운동 강도를 설정하세요. 과도한 심장 박동수 상승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갑자기 몸을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이 어렵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골프를 치다가 무리하게 스윙을 하려다 허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제 몸 상태에 맞는 운동만을 선택하고 골프도 스윙 폭을 줄이고 자세를 수정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자존심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현재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지속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71세 이순자 씨는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선생님, 운동에도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혼자 하니까 의욕이 안 생겨요. 운동의 효과는 대부분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 변화가 더 천천히 일어납니다.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운동 친구 만들기, 운동 일지 작성하기,
운동 목표 재설정하기, 다양한 운동 시도하기입니다. 이순자 씨는 이웃의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과 아침 걷기 모임을 만들었고 6개월 후에는 이제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걷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요가를 시작했을 때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동네 요가 스튜디오의 시니어 클래스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교류가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함께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동기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좋아하는 영화 보기, 맛있는 디저트 먹기 등의 작은 보상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나 특별한 일로 운동을 못한 날이 있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한 실천보다 꾸준한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적합한 5가지 운동과 그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이 노년기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영철 씨는 5년 전 배우자를 잃고 우울증과 고립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관에 댄스 교실을 권했지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죠. 그러나 자녀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시작한 댄스 교실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복지관의 댄스 동아리 회장이 되었고 지역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선생님, 운동이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5세인 저도 젊었을 때처럼 운동할 수 없습니다. 무릎 관절염과 고혈압이 있어 더욱 신중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5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저는 여전히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은 제게 젊은 마음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탁구를 치며 웃고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작은 기쁨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5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내일은 7분, 모레는 10분.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지금 실천하는 한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된 수명의 활력과 의미 그리고 기쁨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운동, 걷기, 수영, 요가, 저강도, 근력 운동, 그리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운동.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습관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노년기에 적합한 운동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